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 진행을 맡은 조상희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우리 브런치의 대변인 우리 안카콜라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오늘 이 구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왜 지금 이런 이 다른 장소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지는 내일 이제 시청자 하시는 분들도 내일 또 알게 되실 텐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녹화하는 이 장소가 조금 넓어지기는 했어요. 위원님 뭐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아우 여기 너무 좁다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보다 많이 넓어지긴 했거든요.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넓이인데 어떠세요, 위원님? 근데 그냥 옆방이잖아. 네, 옆방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에어컨 이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더워. 이거 넓어서 그런지 옆에 있을 때는 에어컨 냉방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좀 투덕투덕합니다. 네네. 조명도 뭐 3개고. 지금 어쨌든 저희가 왜 이렇게 이 다른 장소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지는 또 내일 아실 수 있을 거니까 내일도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잊지 말고 저희 이제 브런치 또 찾아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이제 삼성의 허삼영 감독이 드디어 이제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뭐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서 뭐 삼성의 암흑기 이제 또 탈출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올 시즌 정말 부진의 발목이 잡힌 삼성 라이온즈였는데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베테랑 선수들도 부진했고 또 젊은 선수들도 부상에 시달리면서 정말 어려운 시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행 박진만 감독이 이제 대행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뭐 이 얘기하기로는 이 부진한 성적에 책임을 지고 7월 31일 롯데전 종료 후 자진 사퇴의 뜻을 구단에 전해왔다. 이거는 뭐 여러 소스에 따라서 생각해봤을 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경질인데 그냥 이제 모양 좋게 하려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허삼영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19년 9월 삼성의 15대 감독으로 취임한 뒤 이제 2021년 10월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고 이제 6년 만에 가을 야구를 이끌었습니다만 올 시즌 부진에 결국에는 이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위원님, 이 허 감독이 마지막에 이제 성적이 좋지 않아 죄송하다. 3년간 선수들과 함께해서 감사했다. 좋은 경험을 했고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지 않나. 다 내 운명이라 생각한다. 당분간 쉬면서 몸을 추스릴 계획이다. 라는 얘기를 또 짧게 소감독을 얘기를 하기도 했네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난 3년 동안의 허삼영 감독. 성공과 실패 뭐 확실히 나뉘어지는 그런 임기였죠. 임기 기간 내에 보시면은 오랜만에 정말 가을 야구 진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에 끝까지 갔잖아요. KT랑. 그렇죠. 정말. 예. 타이브레이커까지. 100만 원 5경기 했나요, 그럼? 그렇죠. 한 경기 더 했나? 네, 한 경기 더 했죠. 진짜 그건 거의 나오기 힘든 그건데. 그럴 정도로 정말 엄청났었고, 일단 저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감독이 너무 고생하셨어. 사실은. 네. 너무 마음고생도 심하게 했고, 감독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 진짜 나는 건강 진짜 걱정돼. 너무 그냥 힘들게 올 시즌은 계속 이제 좀 시간을 보냈으니까. 네. 그리고 허상 감독은 이미 데이터적으로는 완전 전문가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또 어떤 보직을 또 맡고 이제 현장으로 돌아올지는 뭐 분명히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오실 건데 일단은 좀 정말 몸과 마음이 좀 휴식이 필요하다. 머리도 좀 휴식이 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2019년 9월 삼성 감독에 올랐는데 이게 사실 선임 당시에도 이제 데이터 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임 당시에도 이제 감독 선임이 좀 파격적이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30년 동안 또 삼성에서 이제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보직을 또 챙겨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감독까지도 오르게 됐습니다만 이 올 시즌 이 허삼영 감독의 좀 이 부진, 삼성 부진에서의 그 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어느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진이야 뭐 사실 많죠. 마운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일단은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선수들이 일단 좀 이탈이 된 거, 뭐 네. 최지강 같은 선수들 정말 너무 필요, 최채영 같은 선발에서 거의 10승 이제 해줄 수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일단 빠져나가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력이 오히려 약화가 된 거죠. 그 선수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보강은 안 됐고, 삼성이 생각보다 좀 선수 보강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단들이 어떤 그 1년을 시작하기 전에 내년 시즌에 대한 그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목표치가. 그걸 일정 부분 이제 달성을 하면은 거기서 좀 안주하는 게 아닌가?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사실은
1위 팀은 지켜내기 위해서 더 많은 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팀들은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또 보강을 해야 되고 이게 뭐 선수 보강이 이제 선수 보강도 보강이지만 보강이라는 게 사실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선수 영입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선수들을 막 어떻게 막 똑똑하게 훈련시켜가지고 막 육성도 있을 것이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작년에 그 승리의 맛, 또 이기는 맛, 또 야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경험이 이제 만들어졌으면 올해 사실 더 좋은 성적 기대했는데.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 라이온즈 지난해 이제 정규 시즌 2위,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는 이제 두산에게 패배하면서 3위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박혜민 선수가 또 이제 LG로 이적을 그쵸. 하는 이 전력 유출도 있었고 FA들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사실 이제 집토끼 단속에 그친 거 아니겠습니까? 뭐 KT랑도 조금 비견이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KT는 지난해 우승하고 박병호 선수를 또 영입하면서 이런 보강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뭐 기아 타이거즈나 다른 5강을 도전하는 팀들은 더 많은 보강을 이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라이온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게 올 시즌 또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힐러리님 초반부터 부상 선수가 나온 게 컸죠. 구자욱, 김지찬 같이 이런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었던 것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오재일 선수까지 또 이탈이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호조구님 삼성은 박혜민 선수의 빈자리 아쉽습니다. 재계약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LYS7님 근데 감독이 100% 문제는 아닐 텐데요. 근데 이렇게 부진하면 감독부터 사실은 이제 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못한 거지. 내가 볼 땐 연봉 다 깎아야지. 선수들이 못했는데 뭘 감독을 그렇게 뭘 감독한테 그래. 나는 아직도 그거는 포장에 불과하다고 봐요. 나는 정말 현실적으로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야. 네. 이게.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플레이는 선수가 하고 모든 건 선수가 다 하는 건데.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감독의 책임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야. 또 구단 프론트도 책임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 네네. 그건 당연히. 근데 지분으로만 따지고 보면은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 건데 선수들이 못한 거죠. 올해. 그렇습니다. 네, 냉정하게 보면.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허삼영 감독 이제 계약 기간 2개월을 남기고 이제 자진 사퇴를 했고요. 이제 구단에서도 이제 예우 차원에서 이 남은 연봉은 또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올 시즌 끝으로 이 허삼영 감독 위원님께서는 좀 물러날 거로 예상하셨나요? 저는 뭐 그렇죠. 지금 뭐 많잖아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뭐 삼성 허삼영 감독도 그렇고. 또 계약 기간이 뭐 만기가 되지 않는 감독들도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프로야구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3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뭐 잘리기도 하고 하니까 올해 아마 이동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감독들의 이제 자리 이동이 또 제일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 오프 시즌에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삼성 라이온즈 지금 허삼영 감독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의견들도 좀 일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삼성 팬분들께서는 이제 경질을 바라셨던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다른 팀 팬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뭐 감독 탓이 또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의견들도 또 일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뭐 현장에서 이제 야구를 오랫동안 해온 이제 선수 출신들 네. 분들의 생각은 그거죠. 이제 감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사실 현장에서는 야구는 절대적으로 선수가 하는 거지. 감독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선수단 관리 또는 이제 부상자가 속출하지 않게끔 적절하게 그런 선수들 기용 방법 이런 건 이제 감독만의 몫이 아니에요. 이건 코칭 스태프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프론트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누구 한 사람한테 책임을 이렇게 묻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올해 삼성은 물론 허삼영 감독이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선장이니까 그렇게 이제 화살이 글로 가는 건 맞지만 네네.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ROKA님 명장은 선수들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삼성 로스터 보면 너무 허약 그 자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은 코치, 좋은 지도자는 뭐 100%예요. 선수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로스터, 이 선수단을 꾸린 이 장본인, 뭐 책임자 지금 이제 홍준학 단장에 대한 좀 비판도 지금 채팅창에 또 심심찮게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감독만 교체돼서는 뭐 끝이 아닙니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채팅창에. 이제 현장에서는 모든 그 권한을 이제 감독한테 주는 게 맞고. 네. 나머지 이제 뭐 선수 영입이나 선수단 뭐 연봉이나 뭐 기타 다른 것들은 이제 역시 이제
허삼영, 홍준학 이렇게 두 분이 현장과 프론트에서 가장 이제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다 나가는 게 맞는 거지. 한쪽만 책임을 그치.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럼요, 당연하지. 근데 아직 그 홍준학 단장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 뭐 물론 이제 허삼영 감독이 교체가 되는 시점이 계약 기간도 사실은 이제 뭐 불과 한 2개월밖에 안 남았고 단장들도 계약을 해요. 이제 몇 년씩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홍준학 단장은 아직까지 뭐 지금은 감독이 먼저 일단 나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뭐 끝나고 나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 프런트진의 교체 가능성도 올 시즌 이 처참한 성적을 봤을 때는 뭐 지워놓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